마님,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기생이 양반댁 안방에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마님 얼굴을 본 순간 손이 떨립니다. 왼쪽 귀 뒤 점 3개. 30년 전 자신을 업고 울던 그 여인입니다. 한양 제1의 명기 월향. 그녀가 비파를 든 채 대청마루에 섰을 때 잔치 손님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봄날 꽃처럼 아름다운 자태에 물 흐르는 듯한 검은고 솜씨로 이름난 기생이었으니까요. 청사초롱 불빛 아래 붉은 치마폭이 고왔습니다. 월양이 공손히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이 몸 월양이옵니다. 오늘 댁내 경사에 불려와 황송하옵니다. 양반 영감이 흐뭇한 표정으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들었네. 자네 솜씨가 한양에서 5 손가락 안에 든다지 않은가. 오늘이 내 육순 잔치라. 흥을 돋워주게나. 분에 넘치는 말씀이옵니다. 월양이 비파를 안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안방에서 마님이 나왔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50줄의 부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으나 여전히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녀가 월양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30년 만에 재회가 이렇게 이루어질 줄이야. 월양의 시선이 마님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눈매, 입술, 그리고 왼쪽 귀. 마님이 머리를 쓸어 올리는 순간 귀 뒤가 드러났습니다. 점 3개. 일렬로 박힌 작은 점이 촛불에 어른거렸습니다. 월양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파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님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시작하거라. 모두들 기다리신다.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 흉년 든 겨울밤 자신을 꼭 안고 울던 그 떨리는 목소리. 월양의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님들이 술잔을 들고 재촉했습니다. 어서 한 곡조 뽑아보시게. 명기의 솜씨를 보고 싶구려. 월양이 천천히 비파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현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마님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30년 전 눈물범벅이 된 그 얼굴. 자신의 작은 손을 놓지 못해 울부짖던 그 여인. 뚱 하고 한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뚱당당당 다급한 선율이 이어졌습니다.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반 영감이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월양의 손은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님을 보았습니다. 마님도 월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비파줄이 끊어졌습니다. 잔치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월양이 끊어진 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쥘 수도 없었습니다. 양반 영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인 일인가? 명기라는 자가 연주 도중에 줄을 끊다니. 죄송하옵니다. 줄을 갈아 다시 연주하겠나이다. 월양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마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님도 창백한 얼굴로 월양을 응시했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 3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하늘이 노한 듯 눈이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전라도 산골 마을, 초가집마다 연기조차 제대로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죽을 쓰고 풀뿌리를 캐어 배를 채웠습니다. 그래도 굶주림은 끝이 없었습니다. 작은 초가집 안, 남루한 옷을 입은 부부가 7살 난 딸아이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비가 말했습니다. 더는 방법이 없소. 이러다간 식구가 다 굶어 죽소. 어미가 아이를 꼭 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어찌 제 핏덩이를 팔 수 있단 말이오? 당신도 아이가 굶어 죽는 꼴을 보고 싶소?
기생집 포주가 쌀 2가마니에 데려가겠다 했소. 그 쌀이면 식구가 봄까지 버틸 수 있소. 그래도 아니 되옵니다. 아이 복순이가 어미의 치마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어디 가요? 저 안 가요. 어미가 복순이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 생각해 보시오. 기생집이라도 밥은 먹여준다 했소. 여기 있으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뿐이오. 살려면 이 길밖에 없소.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부모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사흘 뒤 기생집 포주가 왔습니다. 살찐 몸에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복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곱구나. 잘 키우면 쓸만하겠어. 포주가 쌀 2가마니를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비가 그것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미는 복순이를 안고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복순아, 엄마 안 가요. 저 여기 있을래요. 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포주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별은 빨리 해야 하는 법이오. 질질 끌면 서로 더 힘들어. 어미가 떨리는 손으로 복순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작은 얼굴. 그녀가 복순이의 왼쪽 귀를 어루만졌습니다. 귀 뒤에 박힌 점 3개. 태어날 때부터 있던 그 점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복순아, 이 점 3개 보이느냐? 엄마 귀에도 똑같은 점이 있단다. 어미가 자신의 귀를 보여주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박힌 점 3개. 복순이가 눈물 젖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 점이 우리가 모녀라는 증표란다. 언젠가 엄마가 반드시 너를 찾으러 갈게. 그러니 살아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해. 알겠느냐? 엄마. 포주가 복순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가 발버둥 쳤습니다. 어미가 땅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피눈물이었습니다. 진짜 피가 섞인 듯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복순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못났다. 아비가 고개를 돌린 채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복순이가 끌려가며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눈 쌓인 산길로 작은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초가집 마당에는 쌀 2가마니와 무릎 꿇은 부부만 남았습니다. 하늘에서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생집에 팔려온 복순이는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포주 마님은 새벽같이 아이들을 깨워 춤과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면 회초리가 날아왔습니다. 복순이의 가늘고 하얀 종아리에는 붉은 자국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것들아, 손님 앞에서 이 모양으로 춤추면 누가 돈을 내겠느냐? 포주의 고함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순이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검은 고추를 튕겼습니다. 손가락 끝이 까지고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밤이면 다른 기생들과 함께 좁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배고픔과 그리움에 울다가 지쳐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한 삶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순이는 15이 되었을 때 월양이라는 기명을 받았습니다. 어느새 제법 자라 고운 얼굴에 가녀린 몸매를 지닌 처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그 눈 속에는 어린 시절의 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월양이 첫 손님을 받던 날 밤, 술 취한 양반이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이리 오너라. 오늘 밤은 네가 내 시중을 들어야지. 월양이 손을 뿌리치며 물러섰습니다. 손님,
저는 아직 기에만 익힌 몸이옵니다. 뭐야? 기생 주제에 손님 말을 거역해? 양반이 벌떡 일어서려는데 월양이 재빨리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님께 한 곡조 들려드리겠나이다. 제 검은고 솜씨는 이 고을에서 제일이라 하옵니다. 그녀가 검은고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현을 스치자 애절한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양반의 노기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월양은 그렇게 기회로 몸을 지키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월양의 이름은 전라도를 넘어 경상도까지 퍼졌습니다. 춤과 노래, 검은꼬와 비파에 두루 능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시 짓는 재주였습니다. 손님이 주제를 던지면 즉석에서 시를 지어 읊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양이 왜 그토록 이름을 날리려 애썼을까요?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월양이 혼자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생 춘매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십니까? 춘매야, 나는 한양으로 가야 해. 한양이요? 거기는 명기들이 즐비한 곳인데 왜 그러십니까? 월양이 자신의 왼쪽 귀를 만졌습니다. 귀 뒤에 점 3개. 그녀는 매일 밤 그 점을 만지며 어미를 떠올렸습니다. 내 어미를 찾아야 해. 한양까지 이름을 날리면 언젠가 어미가 내 소문을 들을지도 몰라. 그때 어미가 날 알아볼 수 있도록. 춘매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기생으로 팔려온 아이를 찾으러 오는 부모는 없다고들 하던데요. 그래도 나는 기다릴 거야. 어미는 분명 날 찾고 있을 거야. 월양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녀는 더욱 열심히 기회를 갈고 닦았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마침내 한양의 한 기생집에서 그녀를 부르는 전갈이 왔습니다. 월양은 보따리를 꾸려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양의 밤거리는 화려했습니다. 청사초롱 불빛이 거리를 밝히고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월양은 처음 보는 도성의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곳 어딘가에 어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한양에서의 삶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름난 기생들이 많았고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월양은 밤낮 없이 연습했습니다. 손님 앞에 나설 때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월양은 30이 되었고 한양에서 손꼽히는 명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육순잔치에 불려간 그 양반 댁 안방에서 마침내 어미를 만난 것입니다. 같은 시각 안방에서는 마님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월양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 그리 닮았는지 30년 전 자신이 손을 놓았던 그 아이와 마님의 본명은 옥녀였습니다. 딸 복순이를 기생집에 판 뒤로 그녀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눈 속에서 손을 뻗으며 우는 복순이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또 그 꿈을 꾸었소?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옥녀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낮에도 멍하니 앉아있기 일쑤였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복순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순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못나서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혼잣말이 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마님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모양이야. 딸을 팔고 나서 저 모양이 되었다더군. 남편도 아내의 변한 모습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병을 얻었습니다. 추운 겨울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넘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상처가 곪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구할 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이렇게 한 집안을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은 석 달을 앓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옥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35의 과부,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친정도 시댁도 없는 외로운 몸이었습니다. 밭을 팔아 연명했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사는 양반 영감이 찾아왔습니다. 6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재산이 많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본처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슬아의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과부로 혼자 사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소. 내 집에 들어와 살림을 맡아주시오. 첩으로 드리겠소. 옥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저는 천안 농가의 과부일 뿐이옵니다. 천하다니, 당신은 얼굴도 단정하고 마음씨도 곱지 않소. 내 외롭게 늙어가는 것이 싫소. 함께 살아줄 사람이 필요하오. 양반 영감은 끈질겼습니다. 닷새에 한 번씩 찾아와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옥녀는 거절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배고픔과 외로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옥녀는 양반 영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첩의 신분이었지만 본처가 없으니 사실상 안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도 그녀를 마님이라 불렀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인들이 시중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옥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복순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왼쪽 귀 뒤 점 3개를 만지며 울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이 어미는 왜 딸을 찾으러 가지 않았을까요? 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가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제 손으로 딸을 팔아넘긴 주제에 무슨 염치로 찾아간단 말입니까? 게다가 이제는 양반댁 마님 행세를 하는 몸. 기생이 된 딸을 찾는다는 소문이 퍼지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복순아, 엄마는 비겁한 사람이란다. 용서해다오. 옥녀는 매일 밤 혼자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죄책감은 쌓여만 갔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영감의 육순 잔치날. 한양에서 명기를 불렀다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생이 들어오는 순간 옥녀는 알아보았습니다. 걸음걸이, 눈매, 입술 모양. 모두 어린 복순이와 닮았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면 저렇게 되었을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저 아이가? 월양이 비파를 들고 연주를 시작했을 때 옥녀는 그녀의 왼쪽 귀를 보았습니다. 머리를 쓸어 올린 그 순간 환하게 드러난 귀. 그 뒤에 박힌 점 3개. 촛불 아래서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옥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 아이가 복순이다. 내 딸이다. 30년 만에 딸을 만났다. 하지만 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딸은 기생이 되었고 어미는 양반댁 마님이 되었습니다. 비파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월양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아이도 알아본 것일까? 어미를 알아본 것일까? 아니면 그저 우연일까? 옥녀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 순간 진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비파줄이 끊어진 뒤 잔치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월양은 떨리는 손으로 끊어진 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 여인, 저 마님이 정말 어미일까요? 월향, 어서 줄을 갈아 연주를 이어가거라. 양반 영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들어 다시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도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월양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실례를 무릅쓰고 한 가지 여쭙겠나이다. 무엇을 묻고자 하느냐?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양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님의 고향이 어디시옵니까? 왜 그런 것을 묻느냐? 마님께서 제가 아는 분과 너무나 닮으셨기 때문이옵니다. 여러분, 이 순간 마님의 얼굴을 보셨어야 했습니다. 마님이 부채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가려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였습니다. 월양의 눈이 그 왼쪽 귀에 고정되었습니다. 점 3개가 촛불 아래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월양이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월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의 귀를 보여주시옵소서. 무슨 무례한 짓이냐. 기생주제의 양반댁 마님께 한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월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왼쪽 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몸의 귀 뒤에는 점 3개가 있사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옵니다. 그리고 마님의 귀 뒤에도 똑같은 점이 있사옵니다. 마님의 부채가 떨어졌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진 것입니다. 월양이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마님, 혹시 30년 전 전라도 산골에 사셨나이까? 혹시 흉년 들던 그해 겨울 7살 난 딸을 기생집에 파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양반 영감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마님이 천안 농가 출신이라는 말이냐? 월양이 마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님, 제 이름은 복순이었나이다. 어미가 제 귀를 만지며 우셨나이다. 이 점이 모녀의 증표라고 하셨나이다. 자, 이 순간 마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님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뒤로 쓰러졌습니다. 마님, 양반 영감이 달려갔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잔치 자리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술렁였습니다. 저 기생이 마님의 딸이라니. 양반댁 마님이 천민 출신의 딸을 팔아넘긴 과거가 있다니. 월양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쓰러진 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마님이 안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위원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잔치는 파장이 났습니다. 손님들이 수군대며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월양은 대청마루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비파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 멍하니 안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양반 영감이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찌하시렵니까? 당장 알아봐야지. 저 기생의 말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요? 영감이 주먹으로 상을 내리쳤습니다. 속았다. 천안 계집을 마님으로 모시고 살았단 말이냐. 당장 내쫓아야 한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감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집안이 어찌 될까요? 안방에서는 마님이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녀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마님, 아직 몸을 추스르셔야 하옵니다. 월양이는 어디 있느냐? 대청마루에 앉아 계시옵니다. 마님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시녀가 부축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대청마루에 앉은 월양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월양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님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네가
네가 정말 복순이냐? 월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왼쪽 귀를 가리켰습니다.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순아, 엄마가 미안하다. 월양은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마님이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가 못났다. 엄마가 죄인이다. 자,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월양은 어미를 용서할까요? 월양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30년을 기다렸나이다. 30년을 찾아 헤맸나이다. 복순아, 기생집에서 맞은 매질, 손님들의 능욕,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어미를 찾았나이다. 어미가 어딘가에서 날 찾고 계시리라 믿었나이다. 마님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월양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미는 여기 계셨군요. 양반댁 마님이 되어 비단 옷을 입고 편히 사셨군요. 아니다, 아니란다. 엄마는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다.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며 울었단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왜 찾으러 오지 않으셨나이까? 마님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월양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부끄러우셨겠지요. 딸을 팔아넘긴 과거가 드러날까 두려우셨겠지요. 이 좋은 양반댁에서 쫓겨날까 무서우셨겠지요. 복순아, 제발. 월양이 돌아섰습니다. 마님에게 등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양반 영감이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가 마님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체가 무엇이오? 천한 농가 출신의 딸을 판 계집이란 말이 사실이오? 마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감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침묵이 답이로군. 나를 속였소. 양반댁 마님 행세를 하며 나를 속였단 말이오. 월양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미가 무릎 꿇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영감의 분노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면 어미는 이 집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거짓 신세가 될 것입니다. 월양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복수할 기회였습니다. 30년의 한을 풀 기회였습니다. 입만 열면 어미를 벼랑 끝으로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은 어미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30년 전 눈 속에서 자신을 꼭 안고 울던 그 모습과 영감이 월양을 돌아보았습니다. 기생, 네가 아는 것을 모두 말하거라. 저 계집의 정체가 무엇이냐? 월양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영감이 월양을 노려보며 다그쳤습니다. 기생, 네가 아는 것을 모두 말하거라. 저 계집의 정체가 무엇이냐? 월양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릎 꿇은 어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 눈 속에서 자신을 꼭 안고 울던 그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복수할 기회였습니다. 입만 열면 어미를 벼랑 끝으로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양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감마님, 이 몸이 착각하였나이다. 영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 착각이라니? 마님과 제가 아는 분이 닮으셨을 뿐이옵니다. 귀 뒤 점도 자세히 보니 다르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30년을 기다린 복수를 스스로 놓아버린 것입니다. 영감이 미심쩍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까 그 말은 다 무엇이었느냐? 전라도 산골이며 딸을 팔았다는 소리는? 이 몸이 어리석어 닮은 얼굴에 혼란스러웠나이다. 마님께 무례를 범하였으니 죽어 마땅하옵니다. 월양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이 떨리는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이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흥, 잔치를 망쳐놓고 당장 물러가거라.
황송하옵니다. 월양이 일어서려는데 마님이 다급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깐만. 영감이 마님을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러시오? 저 기생에게 물을 것이 있사옵니다.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시려? 혼자 나눌 이야기옵니다. 잠시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감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하인들도 물러났습니다. 대청마루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어미와 딸.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마님이 벌떡 일어나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아. 월양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주었느냐? 네가 진실을 말했다면 엄마는 이 집에서 쫓겨났을 것이다. 그런데 왜? 모르겠나이다. 월양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30년을 기다렸나이다. 어미를 원망하며 살았나이다. 복수하려 했나이다. 그런데 막상 어미가 무릎 꿇은 모습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았나이다. 마님이 그대로 마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가 죄인이다. 쌀 두 가마니에 내 핏덩이를 팔아넘긴 죄인이란다. 일어나시옵소서. 아니다. 용서를 받기 전에는 일어서지 않을 것이다. 자, 이쯤 되면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으십니까? 월양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미의 얼굴을 참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옵소서. 이 몸은 그저 어미가 거지 신세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옵니다. 복순아, 이제 가보겠나이다. 다시는 이 댁에 오지 않겠나이다. 월양이 돌아서려는데 마님이 그녀의 치마폭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라. 제발 가지 마라. 30년을 기다렸다. 30년을 그리워했다. 이제 겨우 만났는데 또 보내야 하느냐? 누우시옵소서.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를 때려다오. 욕해다오. 그래도 가지만 마라. 마님의 목소리가 절규였습니다. 월양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30년을 견뎌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몸은 기생이옵니다. 어미는 양반댁 마님이시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사이옵니다. 월양이 치마를 뿌리쳤습니다. 마님의 손이 허공을 쥐었습니다. 월양이 대청마루를 내려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마루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복순아. 그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메아리쳤습니다. 월양이 대문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마님이 맨발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비단 저고리가 흙먼지에 더럽혀졌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져 얼굴을 가렸습니다. 복순아, 잠깐만. 월양이 멈춰 섰습니다. 마님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달빛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마님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번만 내 손을 잡게 해다오. 월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조심스럽게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딸의 손이었습니다.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손이 얼마나 작았는지 아느냐? 엄마 손가락 하나만 했단다. 그 작은 손이 엄마 치마를 붙잡고 울었지. 월양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마님이 월양의 왼쪽 귀를 어루만졌습니다. 귀 뒤 점 3개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30년 전 이별하던 그날처럼 이 점을 만질 때마다 생각했단다. 내 딸이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이 점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줄 거라고. 여러분, 이런 순간을 뭐라 표현해야 할까요? 월양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미.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마님이 흐느꼈습니다. 그래, 엄마다. 내 엄마란다. 이 몸이 얼마나 어미를 그리워했는지 아시나이까? 엄마도 그랬단다.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월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미는 양반댁에서 편히 사셨나이다. 이 몸은 기생집에서 매를 맞으며 자랐나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손님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살았나이다. 기생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나이다. 마님이 월양을 꼭 안았습니다. 월양이 몸을 떨었습니다. 마님이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못났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용서해다오. 월양이 어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미도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월양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원망은 진작에 놓았나이다. 복수나 살아계신 것만으로 족하옵니다. 어미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계신 것만으로 이 몸은 위안을 삼겠나이다. 마님이 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엄마 곁에 있어다오. 이 집에서 함께 살자. 월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몸은 기생이옵니다. 아니다. 엄마가 영감께 말씀드릴 것이다. 네가 내 딸이라고. 그러시면 어미가 쫓겨나시옵니다. 상관없다. 너만 있으면 된다. 자, 이 모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양반 영감이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오? 마님이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영감이 편지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지금 막 한양 기생집 포주에게서 편지가 왔어. 월양이라는 기생이 30년 전 전라도에서 팔려왔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오. 그리고 그 기생을 판 여인의 이름이. 영감의 눈이 마님을 향했습니다. 옥녀, 바로 당신 이름이 아니오. 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감이 편지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옥녀, 당신이 바로 그 계집이 아니오. 월양이 어미 앞으로 성큼 나섰습니다. 영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영감마님, 그 편지는 잘못된 것이옵니다. 뭐라? 기생집 포주가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이 몸을 판 여인의 이름은 옥녀가 아니라 옥분이었나이다. 마님과는 한 글자가 다르옵니다. 영감이 편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촛불 아래서 글자를 확인했습니다. 월양이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몸의 고향은 전라도가 아니라 경상도 산골이옵니다. 포주가 기록을 잘못 적었거나 아니면 다른 기생과 혼동한 것이옵니다. 영감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제가 어찌 천안 농가 출신이겠나이까. 저는 양반가의 서녀로 태어나 일찍 부모를 여의었을 뿐이옵니다. 영감이 두 여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월양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 몸이 소동을 일으켜 황송하옵니다. 이제 물러가겠나이다. 잠깐. 영감이 월양을 불렀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감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내 귀뒤점과 마님의 귀뒤점이 같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세히 보니 다르옵니다. 이 몸의 점은 3개이나 마님의 것은 2개이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양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영감이 마님에게 다가가 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마님이 황급히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부인의 귀를 그리 자세히 보시려 하나이까? 실례옵니다. 영감이 멈칫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한숨을 내쉬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만 가보거라.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라. 월양가 마지막으로 어미를 보았습니다.
마님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숙인 채 대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다시 헤어지는 줄 아셨습니까? 사흘 뒤였습니다. 월양이 기생집 방에 앉아 비파를 뜯고 있었습니다. 애절한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문 밖에서 다른 기생이 불렀습니다. 언니, 누가 찾아왔어요? 누구냐? 양반댁 마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월양의 손이 멈췄습니다. 비파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마님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이 아니라 소박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어미, 복순아,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집을 나왔단다. 예? 영감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 내가 천안 농가 출신이며 딸을 팔아넘긴 죄인이라고. 영감이 화를 내셨지.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셨어. 월양이 어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셨나이까? 이 몸이 거짓말로 덮어드렸거늘 거짓으로는 살 수 없구나. 내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어미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단다.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아무것도 없단다. 양반댁 마님도 아니고 그저 늙은 과부일 뿐이야. 그래도 괜찮겠니? 월양이 어미를 꼭 안았습니다. 이 몸 역시 기생일 뿐이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나이까? 네가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모녀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기생집 마당에서 30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월양은 기생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한양 변두리에 작은 집을 얻어 어미와 함께 살았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싹바느질을 받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아, 행복하니? 예, 어미. 엄마는 너를 버린 죄인인데 네가 이렇게 용서해 주다니. 월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미는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리신 것이옵니다. 기생집에 팔리지 않았다면 이 몸은 그해 겨울 굶어 죽었을 것이옵니다. 그래도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나이다. 그것만으로 감사하옵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어미의 주름진 손과 딸의 가는 손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두 손 모두 거칠었습니다. 고된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이별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도 있고, 이렇게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재회도 있습니다. 월양은 복수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미를 벼랑 끝으로 밀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서를 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녀는 알았을 것입니다. 복수는 한을 풀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한을 푸는 것은 용서뿐이라는 것을. 어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양반댁의 편안함도, 비단옷도, 체면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딸 하나만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모성이었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어미는 마침내 딸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용서받았습니다. 30년의 한이 풀렸습니다. 버림받은 자식도 결국 부모를 용서할 수 있었고, 자식을 버린 부모도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한양에 명기가 있었는데 30년 만에 어미를 찾았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어미 곁에 머물렀다고. 그것이 진정한 효도였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에 전해 내려오는 월양과 그 어미의 이야기입니다.